시청자 여러분, 동양철관 주주분들, 5월 12일 1시 24분인데요. 수익 종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저번 주 영상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좀 이행을 했습니다. 영상을 제가 지난주에 5월 9일날 했던 내용들 좀 체크를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실 때는 6시 정도가 넘어서 보시겠지만 지금은 10시 44분이죠. 저도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 10시 44분이라 그래도 고민이 있다고 했던 내용들은 타점이 추가 비중을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중 20%만 들고 있었을 때 저희 최초 매수가는 여기 1119원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여기서 비중 50%를 다시 매수해가지고 비중 70%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10시 44분 기준했을 때. 그 뒤에 보시면 아무래도 동양철관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던 게 최초의 명분이었는데,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 명분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시 40분에 고민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었는지 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거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영상이고요. 5월 9일 거 뒤쪽입니다. 이거는 럽이나 뭐 리얼미터 이런 데서도 지금 45%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는 단일화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한테 계속 이제 쏠리고 있고,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재명이 당선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뭐 대장동도 밀었고 파기환송된 것도 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친미가 아니에요. 친일도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막 대놓고 친미는 아니죠. 그건 냉정하게 말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냉담하다라고 전망하는 이거에 무게가 좀 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양철관이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명분의 지속성이 살짝 금이 간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치 색깔 하나도 없이 냉정하게 동양철관의 명분만 가지고 봤을 때 현재 흘러가는 정치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이어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없죠. 특히나 지금 수익권인데 굳이 끌고 가볼 필요는 없는 거. 그래서 이제 고민 중인 게 1번 정량 정리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게 맞나, 이제 그런 부분이고, 2번은 그래도 한번 끌고 가볼까라는 부분인데 대신에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세력주의 조건 2번 중에서 저희가 지금 추가 매수했던 구간 있잖아요. 여기 1365원이라고 수정했던 그 부분, 거기를 깨면 안 됩니다. 자, 분명히 10시 52분에 말씀을 드렸죠. 1365원이라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던 구간을 깨면 안 된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깼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보냈을까요? 제가 영상을 녹화하던 시간이 요때였습니다. 요때. 근데 10시 50분이죠, 여기가. 11시쯤이고. 근데 요거를 보고 있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뉴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여기 1450원 이상에서 전량으로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타점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전환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12전환이 떴다고 제목에 써놨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 이유나 그런 부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고 제목에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어차피 이거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가격을 위협할 때 이미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충분히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니까 영상을 지금 제가 했던 이유와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60원대를 깼다는 부분을 이제 동양철관 주주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테니까 알아서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다가도 이제 적었습니다. 5월 9일날, 그러니까 5월 12일이 아니라 5월 9일날 오후장에 나간 거였고, 매도가는 이제 1450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1450원 위인데, 그냥 뭐 제가 매수가는 좀 위로 잡고 매도가는 좀 밑으로 잡습니다. 뭐 굳이 끝에서 끝까지 다 먹었다고 해봐야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러프하게 잡아 놓은 거고요. 뭐 그렇게 해줬을 때 12% 정도 수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저희가 비중 50% 처음 팔았을 때는 40%였고, 그 다음에 30%를 매도했을 때는 70%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50%를 사가지고 매도한 게 12%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종료. 자, 이렇게 이제 동양철관이 수익이 종료가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치적인 이유나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꺾어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와서 또 보내버린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면서 항상 원칙적으로 주식 트레이더로서 매수와 매도에 그리고 매물대와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려놓고 이래저래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변명하면서 말 바꾸는 거 싫고, 저도 그런 거 제 매매 스타일 아니고 타점 보내드리는 것도 어차피 제 타점 보내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날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온 것도 없었고 동양철관의 뉴스가 바뀐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음봉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제 판단이 맞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돌아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쏠지도 모르죠. 그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1번, 2번, 4번 대선 후보자들의 번호가 결정이 났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해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20 며칠 동안 남는 거에서 공약적인 부분이 빠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선 토론을 하면서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 텐데, 이 종목을 종료했으니까 이제 이비중은 다른 종목으로 갈 겁니다. 그 종목이 뭐가 될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못 보던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입니다. 그걸 아시게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부분과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2번에서 2번을 안 지켜줬고요. 3번이 안 나왔는데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력주의 조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나 제 기준을 이탈했기 때문에 동양철과는 종료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1200원대를 다시 오면서 60선을 다시 만나고 있는데 명분이 뭔가 또 다시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매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판단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올라가더라도 그건 세력님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결정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제 타점이 나가고 있는 건데, 다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세력주의 조건 1, 2, 3번도 모르십니다. 지금 오늘 이게 종료가 됐다고 한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제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들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요거 관련돼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동양철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0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 2, 3번 아시겠죠? 그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또 찾아놨습니다. 저는 이미
그리고 지금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정책주들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한국장은 곧 가치 투자가 가능한 장이냐 아니면 테마주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테마주판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테마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테마주든 작전주든 뭐든 하여튼 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뭐 지랄 연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사이에서 겁나 큰 손해를 봤다 그렇다는 거는요, 간 보고 있다가 매수가를 잘못 잡은 겁니다. 저랑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잘 잡아서 수익으로 끌고 나올 거고요. 지금은 정책주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이 정책주들도 얼마 못 갑니다. 사실상 6월 3일 날이면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대선 레이스 전에 정책적인 거에 단기간으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해먹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직접 당선이 되는 대통령 후보, 지금 현재로서는 기호 1번이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긴 한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실제로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여기 몇 가지 있죠. 그런 종목들로 다시 세팅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한테 크게 수익을 줬던 동양철관 세력주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구독자님들한테도 잘 따라오신 분들에 한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이 자리가 올 때까지 만약에 뭔가 또 보인다 그러면 다시 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